스콜라 시작에 앞서서 스콜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브리핑 겸 교육 자료입니다. 저는 너네들의 스콜라 교육을 책임질 학습 조교 1 강대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부터 가장 근원적인 문제죠. 너네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원적인 질문부터 출발해 봅시다. 왜 공부를 합니까?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사람이 있니? 없죠. 그거는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부모님이 그냥 하라서 하는 거잖아. 근데 고1, 2쯤 되면 사실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시키는데 왜 부모님이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시험을 잘 보는 궁극적 목적은 뭐야? 결국은 대입을 위해서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아야 목적에 맞게 올바른 방식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네들이 공부를 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 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술 특기 전형이 아니면 미술 주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고2들은 나중에 쭉 얘기할 때지만 사실은 다른 입시 뭐 이런 거 더 중요한 것보다 내신 공부가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시기상으로. 근데 막 모의고사 준비하고 지금 뭐 수능 통사, 수능 통과 그런 거 지금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거는 너네 지금 예비고 있는 2학년 1학기 내신을 상대적으로 버리는 행위인 거죠. 다른 애들이 그거 공부할 때 너네는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너네가 어느 타임에 뭘 공부할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너네 목적하고 잘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니? 그럼 대학교에서 너네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알아야 그 방법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대학 입시 선발 전형에 대해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챗 GPT도 알고 있는 수시 정시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수시 정시를 딱 나뉘는 거죠. 그래서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한다고 막 얘기해놨고, 그다음에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학생부 교과가 내신 중심이고 학생부 종합이 생기부 중심입니다. 이 세 개가 거의 3대 주요 선발 방법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좀 보면은 거의 교과가 45%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종합이 23%, 수능이 18%밖에 안 돼. 나머지는 이거 다 하면 90% 정도거든. 그래서 나머지 10%는 크게 실기 전형 위주로 예체능이나 신경 쓰는 거고 논술은 좀 예외적인 경우인 거고 이 세 개를 주로 고려해서 너네가 입시 전략을 짜야 제대로 입시 전략을 짜는 거겠죠. 자, 근데 그래서 이 따끈따끈한 27년 4월 달에 나온 27년 입시 전형 시행 계획서야.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서 수시로 수도권, 비수도권 나눠가지고 수시로 정시로 몇 퍼센트를 뽑는지를 다 인원수를 나눠놨는데 너무 복잡하게 나가겠죠. 인원수 이런 거 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계산을 해왔습니다. 보기 힘들어서 계산기를 두 개로 계산을 해왔는데 그래서 전체 신입생의 한 80%가 수시고 약 20%가 정시야. 자, 그런데 수도권 대학으로 한정하면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잖아. 근데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너네가. 근데 수도권 대학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생각보다 정시 비중이 낮진 않아.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막 내신 중요하다 하는 게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너네가 그 학생부 종합하고 수상실적 이런 거 해가지고 학종으로 쓰는 게 더 많아 오히려 11%고 정시가 그것보다 더 많아요. 13%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수도권 대학에서는 일반고 애들 막 1등급, 2등급 해도 일반고 1등급보다 과학고, 영재고 이런 애들 2등급을 뽑는 게 더 학생 선발에 좀 좋은 학생 선발에 유리하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거 교과 내신이 좀 비중을 낮추고 싶은 거지 수도권에서는. 진짜 올 1등급 이런 애들이나 얘네는 그래도 좀 우수해 보이니까 뽑고 싶은 거지. 이해가니?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 정시를 노린다면은 생각보다 좀 길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있다고. 근데 왜 우리가 맨날 내신 이렇게 좀 이따가 난 계속 내신을 중요시할 거거든. 강조할 거란 말이야. 왜 내신을 봐야 되는가? 비수도권으로 했을 때 비수도권 학생부가 전체 신입생 선발의 40%가량이야. 그러면 내가 내신을 하라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정시나 종합이나 이런 거는 좀 불확실성이 높고 상향 지원의 개념이에요. 너네가 지원을 해가지고 무조건 된다는 안정성이 없어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바로 여기로 가야 되거든.
그럼 너네가 40% 가량인데 여기에 들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학생부, 종합, 수도권, 뭐 정시 이런 데 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라고 내 말은. 이게 가장 안전적이니까. 이게 너네 마지노선이라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좀 힘들어. 왜냐면 수도권 정시가 13%거든. 이거는 N수생 거예요. 너네 거 아닙니다. 작년 수능에 N수생, 재수생, 함수생 포함해서 N수생이랑 현역들이랑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 혹시? 대충 들어보고 있니? 1대 2다. 1대 2. 전체 수능을 친 친구들 중에 3분의 1이 재수생, 삼수생 이런 애들이야. 그럼 이 지금 4만 명 뽑을거든. 4만 6천 명. 작년에 재수생 재수생 함수생 포함해서 N수생들이 18만 명치했어요. 18만 명. 이거 너네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 학종은 뭐 생기부하고 막 이렇게 수상 실적하고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하고 이런 거 너네랑 비교가 안 되거든. 특목고 겁니다.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 이런 애들일 거야. 근데 다행히 걔네는 전체 인원의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조금 그래도 노려볼 만해. 차선책으로 노려볼 만해.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근데 이것까지는 고3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괜찮지? 그리고 수도권고가 8%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정한 입장에서 경제를 하는 거죠. 과학고 1등급이나 너네 1등급이나 과학고 2등급이나 너네 2등급이나 똑같기 때문에 너네가 등급까지 오히려 유리한 파트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 나머지 비수도권 60%는 여기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려고 공부를 하라는 거야. 가장 안정적인 마지노선이 내신 교과이기 때문에 수도권 교과를 쓸 수 있을 것인가와 비수도권 교과를 써야만 할 것인가의 차이가 너네 내신 공부라고. 그래서 일단 2학년까지는 무조건 내신 공부만 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짜온 거고. 자, 예를 들어 하나 들어봅시다. 가상의 평행세계 어딘가에 역사학과에 가고 싶었던 어린 제티가 있어요. 제가 제티입니다. 네, 2014년 그때 좀 동국대 정도, 약간 상향 지원해서 동국대 정도로 가고 싶어. 서울의 인서권에 그래도 이름 난 대학교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자, 학생부라고 돼 있는 게 고과다. 그리고 서류라 돼 있는 게 학종이에요. 자, 학생부 70, 서류 30이거든요.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그러면 학생부 70일 때 거의 이제 고과 내신으로 갔을 때는 등급 컷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 등급 컷이 1.1이야. 굉장히 높죠. 그리고 최종 등급 컷이 1.2입니다. 아, 동국대 엄청 높은 거지. 근데 글쎄 절망을 해야 되느냐? 근데 밑에 보면은 여기 서류 100%로 가는 거 있어. 내신을 아예 안 보는 거죠. 여기는 학종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니까 어떻게 돼? 최종 평균은 2.7이고 최종 최저가 4.5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학종 비중이 낮을수록 입결 등급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학종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서류 이런 거잖아. 서류 비중이 낮아지고 내신 비중이 높을수록 당연히 입결 등급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낮다면 논술이나 면접이나 생기부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할 여지가 있어야 돼요. 괜찮지? 그래서 다른 것도 신경 쓰면서 이제 고3부터는 그런 거 좀 입시 제도 같은 거 찾아보고 논술 준비하거나 뭐 생기부를 꾸미거나 뭐 괜히 다른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다른 수업을 좀 찾아보거나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재수학 학과가 아니라면 안정지원을 위해서 끝까지 내신도 놓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초상향, 우주상향을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고려대를 한번 쓰고 싶어요. 제티가, 어린 제티가. 고려대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지. 여기는 학생부 80이거든요. 서류 20이고. 내신 비중이 훨씬 높은데 여기는 1.5, 1.5야. 5의 동국대가 내신이 더 높은 거지.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저가 빡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3합 7이고 여기 밑에는 4합 8입니다. 전부 2등급, 2등급, 3등급과 9등급제 기준에서 2등급, 2등급, 3등급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수능 비중이 낮을수록 당연히 이거 최저가 없으니까 1.1까지 올라가는 거지. 수능 비중이 낮을수록 입견 등급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비중이 낮다면, 내 내신이 낮다면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같은 내신 등급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고 못 맞추고가 너네 대학 질이 많이 달라진다. 이거는. 그래서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학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당신이 예비고 3이라면 일단 예비고인은 조금 이따 할게요. 예비고 3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원 희망 학교 입시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네가 무슨 과에 무슨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러면 그 학과에서 뭐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얼마 정도 뽑는다. 그래서 여기 정도 노려볼 만 하겠다.
이거는 나중에 스콜라 쌤한테 파일 공유 요 파일이 있거든요. 요 파일을 너네들한테 공유는 못 해주는데 선생님들한테 이실 상담하면서 이거 조금 찾아주세요 하면은 내가 엑셀 파일을 공유할 거기 때문에 찾아줄 거야. 그럼 여쭤보면서 아 이런 거 좀 확인해봐서 같이 계획을 좀 짜라는 얘기야. 그리고 입시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는 내신도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된다. 이게 너네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 논술을 고민한다면 이제 슬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시기입니다. 1, 2고 3이라면. 근데 논술 이런 건 우리 학원에서 안 해주거든요. 우리 학원에 따로 못 해주고 외부 학원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양논술 같은 경우는 약간 중상위권 대학에서 수도권 경기권 대학에서 수시 논술로 보는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 학원에서도 수학 논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지수쌤이 아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여쭤보거나 뭐 수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은 올해 수능 올인은 없다. 내 생각에는 너네가 너무 불리해가지고, 자 올해 정시 올인으로 대입이 가능할까를 봤을 때 얘네랑 맞짱을 떠야 되거든요. 올해 25년 수능이다. 그러니까 26년도 수능에 올해 수능 재수생 20명 안팎 25년 만에 최대 예측이었는데 22년 만에 최대 예측이 됐 22번에 2년 만에 최대인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자 26학년도 수능은 N수생 18만 2,277명이거든요. 이게 22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야. 이게 22년 만이면은 22년이니까 04년도죠. 04년도 이후에 인원수가 훨씬 학생 수가 줄었을 건데 그때 쭉 이후로 인원수는 줄었는데 22년 만에 치우면은 얼마나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비중이 1대2다. 1대2. 그래서 올해 총 수험생 숫자도 이렇게 늘어서 얘네들이랑 맞짱을 떠서 너네가 정시 등급을 전부 다 우리 1등급으로 찍어야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어. 힘들겠죠. 그래서 뭘 좀 고려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내가 사회 강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요새 이 추세예요. 추세. 트렌드가 사탐런인데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있죠. 비중이 24, 25 계속 여기는 사회탐구는 늘어오고 과학탐구는 줄어오고 사탐과탐이 늘었어. 근데 올해 더 심해졌습니다. 올해 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가 61%지 작년은 51%였거든. 10% 늘었죠. 그 다음에 한 개씩 각각 선택한 사람이 16%야. 작년에 10%에 6% 늘었지. 뭐 그만큼 과탐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원래는 37%에 22%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상은 80%다. 하나 이상은 육과든 문과든 간에 전부 다 사회과목으로 선택하고 수능을 친다는 거지. 그 중에 60%가 둘 다 사회과목으로 선택한 거고. 왜 그럼 대세가 사탐론에 이렇게 된 거냐? 그냥 쉬워서 그런 거냐? 왜냐면은 재작년부터 24년도 20년부터 사탐론이 이슈가 된 게 그때부터 중상위권 이공계 대학이 가탐 필수를 폐지했어. 그냥 굳이 이과 과목 시험을 안 치고도 뭐 공대 계열에 진학을 할 수가 있게 됐어. 자, 근데 서울대 메디컬은 서울대는 폐지를 안 했고 그대로 유지해요. 자존심이 있지, 그지? 근데 메디컬 같은 경우는 약간 가산점을 주거든. 근데 메디컬에 지원하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닌데 약간 가산점을 주는 거가 문제다. 저기는 최상위권 경쟁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산점이 그냥 당락을 결정하는 계열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고 안 하고가 사탐을 치고 과탐을 치고가 메디컬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메디컬은 다 과탐 2개를 쳐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서울대랑 메디컬은 수시 노리는 애들이 아니야. 그냥 정시만 노리는 우리랑 그라운드가 달라요. 근데 얘네가 정시 영역에서 수능 과탐 수능 1, 2등급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는 최저를 맞춰야 되는 입장이잖아. 우리가 최저가 맞추기 힘들게 됐어. 우리랑 노는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시 영역에서 중상위권이 과탐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저를 맞춰서 우리는 정시에서 불리하니까 수시로 최저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는 입장인데 얘네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단 말이야. 과탐에서는. 그래서 도망차가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알 같은 강의 홍보인데 다음 주 1월 5일부터 다음 주거든요. 월 화요일 생윤사문 사탐론 특강 정상 영업합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입시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수시를 6장을 쓰고 정시까지 고려한다면은 3장까지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9장까지 쓸 수 있는 거지. 되게 카드가 많죠. 근데 정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우리한테 힘든 부분이 있어. 무리해서 쓰는 개념인 거고 안정하다는 개념은 아닌 거지. 그래서 수시에서 상향 일단 뭐 두 정도는 그냥 던져볼 수 있어. 그다음에 적정 지원. 내가 이 정도 라인이면 내가 그냥 지금 내신 등급 때 가도 괜찮겠다라는 거 지원하는 거야. 그다음에 안정 지원 두 장은 약간 하향 지원을 하는 개념입니다. 왜? 재수가 하기 싫다는. 재수까지 각오한다면 그냥 상향 한 5장 적정 하나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두 장은 보통 안정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대학에 안정을 넣을 것인가 상향을 넣을 것인가 적정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참고 자료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너네 모교의 입시 결과다. 이거는 너네가 학교쌤한테 물어보면은 너네가 뭐 학교쌤이랑 막 밤 쌌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적당히 알아서 조금 시간 내주면은 찾아주시거든요. 너네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같이 해야지. 우리도 도와주고 너네 학교에서도 너네를 도와줘야 되는 개념인데 원래. 근데 그건 너네가 요청을 해야 도와주거든요. 걔네는 뭐 우리한테 수강료를 너네가 학교 다니면서 내주지 않잖아.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네도 같이 해야 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케이스별 지원 전형이 어떻기 때문에 아까 입시 전형을 그렇게 짰냐면, 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예측이 쉬운 거 전문대는 그냥 넣으면 다 갑니다. 뭐 전문대 갈 생각은 아니잖아. 근데 그래서 교과를 넣을 때 최저가 없는 걸 넣어. 연수가 없어요. 근데 좀 많이 하향 지원이겠지. 그래서 안정 지원인 대신에 예측도 가능한 대신에 좀 낮은 대학을 지원해야 될 거다. 그리고 반대로 연수도 많고 사양도 많은 거. 면접 이런 거. 당일날 가가지고 마치 신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변호사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막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냐? 예측이 힘든 부분이야. 그리고 약간 상향 지원의 개념이 원래 면접은. 그리고 논술이 가장 심한 거죠, 이거는. 아까 3% 뽑는 거. 막 엄청 어려운 고전 문화 뭐 이런 거 주고 2개, 3개 준 다음에 입장 서로 비교 분석해가지고 해결책 내놓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이거는 이런 데만 막 좀 전문적으로 한 1, 2년씩 투자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유리할 겁니다. 어렸을 때도 책도 많이 읽고 논술 그냥 한 친구들. 그래서 여기 좀 상향 지원으로 가야 되는 개념인들인 거야, 이거는. 그리고 거기보단 면접보단 좀 덜하지만 서류로 내는 애들이 있지. 교과든 종합이든. 서류가 학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안정 지원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변수가 있긴 있어. 대학에서 입시 기준을 정확하게 막 밝히진 않는단 말이야. 걔네 기준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을 건데 그게 뭔지는 대학 뭐 입학처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무조건 된다는 확신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목표로 좀 공부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라서. 교과에서 최저가 들어간 걸로. 이거는 너네가 맨날 모의고사를 치니까 너네 등급이 예측이 되잖아. 모의고사도. 내신도 너네 내신 결과는 그냥 세팅이 돼 있죠, 이미. 그래서 조금 그래도 예측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에 맞춰가지고 상향 지원을 노려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론술 같은 것도 이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야. 왜냐면 양론술도 양론술의 그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수리 영역 내래요. 자세히는 몰라. 그래서 중상위권, 경기권 대학에서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 수학생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입시 전략 짤 때 지원 컨셉은 확실하게 해야 돼. 내가 소신 2장, 안정 2장, 적정 2장, 상향 2장을 할 건데 각각의 이 카드가 어떤 거에 맞는 컨셉인지를 명확하게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원 총합은 조화롭게 해야 돼. 한쪽 몰빵하면은 뭐 6상향 할 수 있지. 그럼 6광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상향 지원을 하기 싫게 해야 돼. 뭔 얘기냐면 내가 상향을 했다. 그러면 논술이든 뭐 면접이든 아니면 수능 최저가 빡시든 내가 3학년 1학기 내신이 딱 끝나고 뭔가 준비할 게 되게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변수가 없잖아. 그냥 끝나고 3학년 1학기 끝나고 알바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학 좀 등급 컷이 낮겠지, 당연히. 남들이 하기 싫을수록 내가 하기 싫을수록 남들도 하기 싫은 거고, 그래야 좀 좋은 대학 퀄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상향 지원을 하기 싫게 만들어야 되고 안정 지원은 변수 없게 그냥 재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6장을 잘 조화롭게 짜는 게 수식 카드 6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다시 고3들이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약간 여러 가지 있지. 그 입시 제도를 좀 알아야 된다, 너네는. 근데 고2는 그냥 그런 게 필요 없고요, 사실. 첫째로는 일단 내신 공부를 하고요. 그냥 잠만 말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도 그냥 내신 공부를 하십시오. 세 번째로도 네 번째로도 그냥 내신 공부를 해.
너네는 일단 지금 내신 공부를 할 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네는 일단 학생부 교과를 포기하는 게 너무 일러요. 너네 마지노선이 학생부 교과랬죠. 그거를 일단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참고로 그 1, 2, 3학년이 내신 대학에 선정한 내신 비중이 다 똑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네가 5학기를 볼 거거든. 3학년 2학기는 내신이 없잖아. 그죠? 3학년 근데 5학기 중에서 2학년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내신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한 학기 한 24시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한 학기 한 21시수 정도 돼. 평균적으로. 고3 때는 18시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과목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얘기, 3학년 때는. 그럼 너네가 이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내신 공부는 예비 고2 때니까 예비 고2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어차피 너네는 정시 올림이 없어요. 너네는 정시가 없다. 따로 정시로만 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지금 올해 이제 내신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죠. 내신 변별력이 없지, 점점. 그지? 그래서 내신에서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수능 최저 적용이 확대될 거예요. 서울대 입시에서 발표한 그 계획이 그렇다. 그리고 정시에서도 생기후 평가 요소가 추가 확대될 겁니다. 너네는 뭘 치고 가요? 이과든 문과든 전부 다 통과를 치고 가지. 그럼 내가 뭐 물리학과에서 얘를 뽑을 건데 물리학 심화 지식은 하나도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냥 통합 과학 지식, 그 다음에 쓸데없는 사회과학 지식 이런 걸 보고 물리학과 애를 우수한 애를 뽑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뭐도 넣는다고 생기부까지 같이 보겠다고. 그래서 이 대학 이번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28년 입학 전형이다. 점심 모집 단위에서 1단계는 수능 100%로 반영을 해 3배수를 뽑을 거예요. 근데 그 3배수 중에서 서울대 결국 입학생을 3분의 1을 어떻게 뽑을 거냐? 교과 40%를 반영해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너네 한 번 나온 내신 등급은 너네가 그 대학에 입학하는 구승원까지 너네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정시를 예비고 이들은 정시를 가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내신 공부를 하라고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왜 제이스포라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 혹시 지금 예비고 사람들이 단어 수거 뜻 아니? 석쌤한테 열심히 배웠으면 수거 뜻 뭐예요? 뭐라?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가 같다. 이 천일문에 나오는 수건인데 가져왔다 내가. 자, 그래서 뭐와 뭐의 관계가 같냐면 공부와 제이스콜라의 관계는 운동과 PT와 관계가 같다. 그리고 제이스콜라는 성적 관리잖아. 공부를 관리해 주는 거고, PT는 뭐야? 신체 관리잖아. 운동으로 하는 걸 관리해 주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나 관리형 독서실이 비싼 이유가 PT가 비싼 이유랑 똑같은 거거든. 가격대를 물어봤어 내가. 그러니까 20만 원대가 일반 독서실 일반적인데 관리형 독서실은 40에서 60만 원대지. 우리가 제이스콜라가 40만 원이죠.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T가 비싼 이유도 똑같아요. PC도 약 한 월에서 한 3만에서 7만 원 정도만 가면 그냥 헬스가를 끌 거다, 한 달 정도. 3만 원 내고 7만 원 내고 헬스장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10회 기준 50에서 140만 원이야. 그러면은 그 30일 중에 3분의 1만 가더라도 50만 원, 140만 원 이렇게 든다는 거지. 근데 왜 PT를 받느냐? 이렇게 챗GPT가 얘기를 했습니다. 헬스장만 이용하면 저렴하지만 운동법을 잘 모를 수 있고 공부법을 잘 모를 수 있고, 그다음에 PT는 비용이 높지만 맞춤형 지도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이스폴라는 비용이 높지만 맞춤형 지도로 효과가 크기 때문이래.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관리를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헬린이에요. 자, 오늘 상체 맛있네. 오늘 윤리 많았네. 그래가지고 상체만 땡겨. 윤리 공부만 해. 그럼 상체 비대 하체 부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윤리 1등급 영수 4등급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 사실은 너네가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내가 사회탐구 과목은 가슴으로 하는 공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가슴이 뛰는 애들이 있어. 그건 적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윤리 공부하다 좀 괜찮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인간이 이기적이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되게 밀어둔단 말이야. 그러면 윤리가 좀 덜 힘드니까 윤리 공부만 해서 윤리 등급만 잘 나오는 거야. 내가 윤리 선생님이라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X 이렇게 돼야 돼. 균형 잡힌 몸매가 돼야지. 윤리 2등급, 영수 2등급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기 싫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너네가 성적이 안 나오는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짜야 된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실 거고.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과목도 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균 등급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은 학자가 아니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너네는 공부를 거꾸로 하는 직장인이다. 직장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 직장에서 월급을 받듯이 공부를 해야 집에서 밥을 먹겠죠. 공부 안 하고 막 하면 가출해야 돼. 가출.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업무량이 있듯이 너네도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려면 달성해야 되는 공부량이 있는 거야. 이 공부량에 맞춰서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습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고 이게 업무면은 쭉 이렇게 정비해라는 게 이상적이겠지. 근데 아무도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야. 실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실제 실천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좀 나도 마찬가지 한 3타임 4타임 시간이 좀 널널하게 잡혀 있으면 첫 번째 2타임 두 번째 타임이 좀 늘어져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다. 그래서 여유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좀 괜찮네 하다가 막판에 후달려가지고 쭉 땡기는데 근데 결국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끝까지 못 채운다. 이해가니? 그래서 공부는 항상 후달리면서 해야 돼. 후달리면서 여유롭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고. 다 경험으로 누적해서 얻은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게 소름 돋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많이 경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을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야 돼. 이렇게 쪼개야 돼. 괜찮니? 그러니까 너네가 처음에 좀 느슨해질 수는 있지. 처음에 느슨해지더라도 계획이 이렇게 잘려 있으면 요 정도 넘어가는 건 내가 초사이언 딱 되면은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내가 원래 계획했던 공부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야. 이해가지? 우리가 하는 것도 요런 계획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궁극적으로는 일단 제일 처음에 전체 계획을 세울 거예요. 오늘 제일 첫날에 담임 선생님들하고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우리가 2달 동안 할 계획을 짜야 돼. 2달 동안 우리는 뭘 공부하겠다. 그것도 영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어책 무엇의 뭐 몇 페이지까지 절반까지 3분의 2까지 영어책 한 권 뭐 지구과학책 한 권 뭐 이렇게 되겠다. 2달 동안 목표를 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쪼개는 거야. 한 달 목표 세우고 일주일 목표 세우고 하루 목표 세우고 오전 오후 목표까지 세워야 돼.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다. 그리고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하려면 달성 여부 체크 가능하게 세워야 돼. 자, 너네가 지금 짠 계획표입니다. 이거는 너네 실제 사례는 아니긴 한데 이게 작년 이제 졸업하신 선배 사진이거든요. 근데 계획 짜오니까 이렇게 나왔어. 국어, 영어.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짜지 말고 이게 내가 수정한 겁니다. 같이 첫날에 같이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 문학 뭐 5강씩 하고 영어 뭐 기출 특 문제 뭐 한 문제씩 숙제 플러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땄어요. 그리고 이게 너네 오늘 계획표거든요. 이걸 너네가 맨날 써야 돼. 여기다가 이제 실제 공부 시간, 공부 계획, 그다음에 뭐 목표, 학습 목표, 그다음에 투두 리스트를 여기다 다 짜. 근데 투두 리스트를 짤 때 요렇게 짜면 안 돼요. 애들이 이렇게 진짜 많이 짜거든. 뭐 영어 공부 무슨 워드 마스터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워드 마스터가 아니야. 워드 마스터 몇 강 혹은 워드 마스터 7에서 8페이지 이렇게 써야 돼요. 계획을. 괜찮니? 하고 다 완료하면 달성 다 체크까지 해야 돼.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야 이거를 왜 체크해야 되냐면 그래서 너네가 쌓여가지고 너네가 2달 뒤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예측이 돼야 돼. 일주일만 딱 계획하고 이거를 8주 동안 할 거니까 8주 후에는 내가 이 정도 분량으로 계획이 달성이 되겠다 안 되겠다. 만약에 달성이 안 되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다. 현실적으로 해봤을 때. 됐죠? 그래서 계획도 약간 널널하게 짜야 돼. 약간 널널하게. 내가 조금 달성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여유분 되게. 다음. 그리고 한 과목만 파지 마세요. 좀 그런 애들이 있거든. 막 자기가 되게 뭐 여기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겠대. 나는 반드시 여기를 마스터해야겠대. 그래서 근데 균형 잡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네가 뭔가를 그냥 선생님마다 좀 입장이 다른데 수학생들이 약간 과학생들이 약간 이런 입장이더라고. 네가 이거를 한 번 하더라도 끝까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변형 문제가 막 나와도 다음에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나는 조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나는 이제 PT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독하면서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거든. 걔들은 완벽주의다.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돼.
그거 전에는 뭔가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목금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선사시드 마스터가 되는 거야. 너네 맨날 시험 공부할 때 앞에 딱 이렇게 한 10페이지까지만 엄청 까맣게 감지 쓰고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표까지 막 그려놓고 빨간색, 형광색, 뭐 초록색, 노란색 막 색깔까지 구분해서 막 엄청 열심히 정리하잖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못 보고 들어가죠. 40점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너 너무 묻는 사람들이 찔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리듯이 몇 번 얘기해줘요. 수업 듣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집 그릴 때 제일 처음에 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명암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그 색칠을 막 하고 막 이렇게 명암 처리까지 끝내는 거잖아. 지붕 스케치 한 다음에 지붕 색칠하고 지붕 명암 처리한 다음에 문 그리는 사람 없어요. 그지? 전체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명암을 하고 한 번 틀을 잡고 한 번 이렇게 그 색칠을 하고 한 번 명암 처리를 한 다음에 끝내는 거야.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요. 반복하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문제 풀 때도 그냥 1번부터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 풀지 말라 그러죠.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3의 배수로 풀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3, 6, 9, 12, 15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은 만약에 문제를 60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40번까지밖에 풀 시간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은 너네는 3, 6, 9, 12 이렇게 쭉 간 다음에 다시 3 빼기 1의 배수로 갈 거잖아. 2, 5, 8 이렇게 갈 거거든. 너네 2회독을 하고 들어가. 근데 만약에 1번부터 푼 사람들은 40번까지밖에 못 풀고 들어가요. 50번, 60번을 못 풀고 들어가요. 이해가니? 대충 보더라도 빨리빨리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낫다고. 완벽한 이해는 다시 복습할 때 하세요. 그래서 너네가 오늘 계획 세운 게 있잖아. 그 계획 달성할 때까지 하는 거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일단 계획을 달성하는 게 먼저라고. 그래야 너네가 집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고3은 수능 준비하고 고2는 내신 대비 위주로 계획을 짤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서 2달 동안 실천을 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이 사람 혹시 질문? 질문 없니?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